5월 7일 오후 김수현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유튜버 이진호 측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디스패치가 생중계했다. 이 자리에서 유튜버 이진호는 김세론 가족과 가로세로 연구소가 보한 주장들에 대해 반박했다. 김세론의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 대해 이진호는 AI로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유튜버 이진호는 단언했다. 김세혜 씨가 공개한 모든 자료는 조작된 작품입니다. 심지어 그는 AI를 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진호는 김세론이 중학교 2학년 때 김수현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한 녹취록의 배후 인물은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사기꾼이라고 밝혔다. 이 인물은 과거 연예계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목소리를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4월 5일 이 인물은 케빈오라는 가명을 사용해 이진호에게 연락했고 김수현 사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접촉했다. 이진호에 따르면 케빈오는 뉴저지의 한 한식당에서 김세론을 만났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1월 12일경 김세론이 500달러를 빌리기 위해 연락을 했고 두 사람은 스타벅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대화를 전부 녹음하자고 요구했다. 그 녹취에서 김세론은 성인이 된 후 김수현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며 그를 착한 오빠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처음에는 이진호도 의심했지만 이후 4월 16일에 녹취 파일을 받았다. 그 목소리는 김세론과 너무 흡사해서 그녀의 친구들조차 속을 정도였다. 그러나 전문가 분석 결과 이 녹취는 김세론의 영상과 대사를 학습시켜 만든 AI 합성물이며 잡음 효과를 추가해 사람들을 속이려는 시도였다. 이 인물은 김수현 측에도 접근해 돈을 요구하며 유사한 녹취를 보내는 등 관련자들에게 각각 접근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수집한 후 AI로 조작된 녹취를 만들어 증거인 것처럼 보냈다. 김세론 가족과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녹취를 공개했다. 김수현 측은 같은 날인 5월 7일 오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통해 강하게 반박했다. 배우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AI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증거를 유포하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고 김세론 배우와 제3자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이 김수현에게 유리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녹취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완전한 조작으로 판명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AI 기술로 생성된 것이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김수현 측은 녹취를 보낸 인물이 고 김세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의 대응에 실패하자 이 인물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손을 잡고 가짜 녹취를 공개했다. 폭행 피해 사진이라 주장한 사진에 대해서도 회사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고 조작된 내용입니다. 해당 사진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가로세로 연구소와 자료를 전달한 사람은 인터넷에서 사진을 가져와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5월 7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사이버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회사는 또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우리는 가로세로 연구소를 스토킹 방지법 및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5월 7일 배지석 변호사를 통해 김세론 가족은 오후 2시에 강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배지석 변호사는 이번 기자회견이 배우 김수현의 중대한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배지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우리는 김수현의 중대한 범죄를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세론 고인의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 외에도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수현의 사생활을 폭로해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도 참석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언론에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 직전 가로세로 연구소는 오늘 오후 5시에 김수현이 김세론과 중학교 2학년 당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생중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 의혹에 대한 김세론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변호인 측과 가로세로 연구소는
1시간 3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해당 녹음 파일은 김세론이 직접 녹음한 것이다. 김세론이 김수현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이 녹음은 2025년 1월 10일 그녀가 사망하기 전 미국 뉴저지의 한 카페에서 녹음된 것이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던 인물은 지난 5월 1일에 2명의 괴한에게 폭행 및 공격을 당했다. 그 인물은 공항에서 목 부위에 9차례 칼에 찔렸다. 이에 따라 해당 증거를 가진 가족은 침묵을 계속하면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그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을 폭로하는 녹음 파일의 일부라도 공개해달라고 김세론 가족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김세론이 김수현을 고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음 파일의 일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개되었다. 저는 진심으로 당신 녹음 파일을 보관한 사람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려요. 당신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수현 오빠와 연애했어요. 정말 미친 얘기고 믿기 힘들죠. 하지만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제가 대학에 들어갈 즈음 헤어졌어요. 그런데 수현 오빠와 골드메달리스트 소속사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제발 이 이야기는 꼭 비밀로 해주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는 저와 관계를 가졌던 사진을 저에게 보낸 적도 있어요. 그는 몇몇 아이돌들과도 잤다고 말했는데 그들의 이름을 미역이라고 저장해놨대요. 그들이 미역 냄새가 난다고요. 가능했다면 저는 이미 모든 걸 공개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 능력을 벗어난 일이에요. 처음 그와 관계를 맺은 건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강제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가만히 둔 제가 미쳤다고 말해요. 김세론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그녀는 정보 제공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가장 괴롭게 만든 사람은 김수현, 유튜버 이진호, 그리고 SBS 기자 강경윤이에요. 기자회견에서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는 김수현 소속사가 녹음 파일을 사기 위해 400억 원을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김세희에 따르면 골드메달리스트의 한 임원이 녹음 파일 보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금액을 제안했다. 이후 김수현 측 변호인들도 해당 인물에게 직접 접근해 연락했다. 김세희는 김수현 측뿐 아니라 유튜버 이진호 역시 이 비밀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10억 원을 제안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발표 직후 골드메달리스트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오늘 김세론 가족이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과 함께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번 논란을 악용해 김수현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전 기자회견 및 생중계에서 김수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계속 퍼뜨릴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이 김수현에 관한 보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와 사실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과장을 막고 배우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배우 김세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다. 24세의 나이에 한때 연기 천재로 불리던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스캔들, 사고, 빚, 그리고 미성년 시절 김세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수현을 향한 거센 공격 등 미에 결된 일들을 남겼다. 그러나 4월 11일 유튜브 기자 이진호의 공개 조사 영상 이후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났다. 조작, 신뢰의 악용, 체계적인 날조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군가가 순수한 스타를 어두운 미디어 전략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진호에 따르면 작년 9월 김세론은 서울의 한 신당에서 빙의의식을 치렀다. 당시 김세론은 절망 속에 살고 있었다. 명예를 잃고 음주운전 스캔들로 인해 복귀도 못하고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며 수많은 루머에 괴롭힘을 당했다. 그런 약한 시기에 무당인 남편과 자신을 이모이자 김세론 어머니의 친구라고 소개한 아내가 의식을 치르면 다시 연예계로 복귀할 수 있다고 그녀를 설득했다. 첫 의식 후 그들은 총 3단계 의식을 모두 해야 한다며 강요했고 비용은 총 3천만 원에 달했다. 다른 방법이 없던 김세론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야 했고 만약 끝까지 하지 않으면 다시는 배우가 될 수 없다는 정신적 협박까지 받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모라고 불리던 여성이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와 함께 김수현이 2015년부터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사귀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김세론과 친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여성은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개인정보, 메시지, 사진을 유튜버 가세연에게 전달했으며 더 심한 것은 공개적으로 목격자와 정의의 수호자 역할로 나서면서도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미신의식 비용을 챙긴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진호는 단언했다. 그들은 김세론을 조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비극을 이용해 스캔들을 극대화시켰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한 사람은 김수현뿐이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주요 포털에서는 폭풍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피해자 가족은 정말 염치가 없다. 딸을 잃고도 김수현까지 파괴하려 하다니. 딸의 사생활을 유튜버에게 넘겨 조회수 장사하다니. 부모인가 시체 장사꾼인가? 나는 김수현이 가해자라고 믿지 않는다. 그는 내내 침묵했고 반박하지도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으며 마치 공개 처형당하듯 견뎌냈다. 불쌍한 소녀는 죽은 뒤에도 끝까지 벗겨졌다. 그녀를 파괴한 것은 연예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아직 김수현과 김세론이 미성년 시절 관계를 맺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거의 한 달 동안 그는 로리콘, 권력형 가해자라는 낙인을 받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겪었다. 반면 김세론의 다른 연애 관계 마이너스 2019년 남자친구, 최근의 비밀 결혼 상대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가족의 의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혹시 가장 유명하고 미디어에서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김수현을 일부러 겨냥한 것이 아닌가? 이진호의 최신 영상 이후 사건 전체가 여론의 흐름을 바꿀 위기에 놓였다. 모든 것이 이야기, 추측, 유튜브 영상에 의존한 상황에서 누구든 대중의 눈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대중은 질문할 권리가 있지만 진실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이진호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김수현은 충분히 명예 회복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 정말로 김세론의 죽음을 사리사욕에 이용했다면 사회는 그것을 규탄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